있어요. 손가락을 잡는 경우는 4개 이상이 허용 범위고요. 하인이 바깥쪽이건 안쪽이건 꺾이는 상황은 무조건 반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스트 감아버리면 실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다리가 말리는 상황이죠. 니디핑 자체가 반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작. 안녕하세요, 마이트짐 관장 정우빈입니다. 자, 오늘은 마이트짐 여성부 사부님과 함께 주짓수 수련하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스파링이 있는데 반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짓수는 특정한 규칙과 원칙에 따르는 종목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반칙 기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주짓수 스파링을 들어가기 전에 움직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2주 정도 수련을 하고 그 다음 스파링에 들어가는데, 스파링 같은 경우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본인이 선택하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짓수 스파링 할 때 시작을 했을 때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게 반칙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질문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주짓수 체육관에서 초급자분들이 스파링 할 때 알아두어야 할 반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제일 많이 나오는 반칙이 상대방 도복을 잡고 있는 경우에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상대방이 도복을 잡았을 때 소매끼를 이용해서 뜯어내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서 뜯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손가락을 잡는 경우는 4개 이상이 허용 범위고요. 하나나 2개 이 손가락을 잡는 건 무조건 반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가 그냥 잡았을 때 뜯어내는 상황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 소매끼나 바지끼 움직임했을 때 이 두 가지의 포인트는 안쪽 라인을 잡으시면 안 돼요. 자, 안쪽 라인을 잡았을 경우에 비틀리는 순간에 본인 손이 말려 들어가면서 손가락이 비틀어진다거나 손목이 비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시합도 마찬가지고 체육관의 스파링도 마찬가지로 안쪽을 잡는 그립은 반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잡으시면 됩니다. 자, 라페 같은 경우는 앞뒤 구분 없이 편하게 잡으셔도 되고요. 자, 이런 부분들 포인트 잡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드렸고, 자, 그 다음 반칙으로는 손가락, 손목. 일반적으로 신띠나 체육관 내에서 스파링에서는 손목을 꺾는 행동은 반칙이에요. 상대방 손목 라인이 바깥쪽이건 안쪽이건 꺾이는 상황은 무조건 반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스트락이란 기술은 상대방이 도복을 잡았을 때 도복 잡은 팔꿈치를 당겨서 압박을 가함으로써 손목에 부담을 주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 손목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스파링을 할 때도 상대방 손목을 꺾을 수 있는 리스트락 같은 기술은 쓰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손가락, 손목 반칙을 좀 설명해 드렸고, 크로즈가드 상태에서 네크랭크에 대한 시범을 먼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크로즈가드를 당겨오는 경우에 버티기 위해서 바닥을 짚죠. 이 순간에 상대방 몸 쇄골 라인을 팔꿈치로 누른 상태로 후두부를 감싸 안고, 자, 쭉 본인 몸쪽으로 당겨오는 상황. 자, 이렇게 되면 상대방 목부터 해서 내려가는 척추 라인에 큰 부담이 생겨요. 자, 이런 경우에 큰 부상이 생길 수 있고요. 네크랭크 동작이 신띠 모든 영역에서 반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측면에서 상대방, 자, 목을 잡고 옆으로 비트는 네크랭크 상황도 반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도복을 잡지 않고 시작 이렇게 목을 순간적으로 잡는 행동도 반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네크랭크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슬램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램 같은 경우는 크로즈가드 상태 제일 많이 나오고, 상대방이 서브미션을 걸기 위해서 어깨 라인부터 해서 삼각조르기라는 기술이죠. 너무 뚱뚱합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길을 잡고, 자, 들어 올려서 상대방을 찍는 행동, 이 슬램이 들어가는 행동이고, 크로즈가드 상태에서도 본인이 일어나기 위해서 다리를 세고 일어나다가 찍으면서 본인 체중과 몸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머리로 상대방을 박는 경우가 생겨요.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동작에 해당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적으로 정말 위험한 동작들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체육관에서 한번 벌어진 일인데, 상대방이 백을 잡는 경우에 갑자기 뒤로 상대방 백을 잡은 상태에서 매달리는 상황이 돼요. 혹은 그냥 앉은 상태에서도 선 상태라고 과장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어나는 상태인데 뒤로 누우면서 후두부 라인으로 상대방을 자격하게 되죠. 뒤로 뻥!
치면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초급자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반칙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도 잘 모르실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좀 숙지하셔서 좀 안전한 주짓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체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하는데요. 하체 관절 같은 경우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육관 내에서는 하체 관절에 대한 부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체의 반이 하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움직임이 들어갔을 때 하체로 움직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움직임상. 이런 경우에 좀 다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면서 반칙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체 관절기란 부분이 신대에서는 어디까지 허용이죠? 앵클락이요. 그렇죠. 앵클락까지가 허용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아킬레스 홀드라고도 명칭이 있고요. 움직임했을 때 보시면 아킬레스건 라인부터 발목 라인, 이 접히는 라인에 압박을 가해서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대에서도 허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신대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다리를 잡고 그립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무릎이 다치는 경우, 발목이 다치는 경우, 혹은 다리를 휘감는 순간에 골반이 빠지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부상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 있는 상태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상대방 소매끼를 잡고 중심을 치워내고, 델라이바가 돼서 상대방 중심을 보내고, 골반 짚고 몸을 틀어서 안쪽으로 파고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리를 휘감은 상태가 됐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오버옥 상태에서 다리가 고정이 돼 있고 상대방 다리를 마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고의적으로 다리를 넘겨서 상대방 무릎이랑 골반 라인을 완전 감아버리면 실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시합이라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치는 경우는 반대로 상대방이 페널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해요. 초급자라면 이 동작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구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작 자체에 말리는 상황에 가면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움직임을 제한하고 다시 시작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넘긴 상태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넘긴 상태에서 잡은 쪽 라인으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상대방 아킬레스건 라인에서 발등 라인을 겨드랑이로 찝어주시고요. 찝은 상태에서 엄지 라인으로 해서 안쪽으로 넣어서 다리를 고정해 주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손 그립 이용해도 되고 본인 도복 이용해서 고정해 주셔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고정된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서브미션을 시도해서 성공을 하면 좋지만 움직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넘어갔을 때 지금 골반 라인을 고정하고 있는 다리예요. 허용 범위는 내가 다리를 잡은 쪽으로 누워야지만 허용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안쪽으로 말아서 잡아버리면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면서 같이 꺾이겠죠. 그래서 본인이 상대방 쪽을 바라보면서 꺾는 행동은 반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처음에 초급자들은 이걸 잡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 부분 때문에 움직임에 대한 제한을 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체육관에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말아서 움직임을 진행해 볼 거예요. 쭉 서브미션 성공하면 좋아. 근데 상대방이 말아서 변동 상황 생기는 상황에서 이건 반칙은 아니지만 얘가 돌아버리는 순간에 무릎이 돌아가. 이러면 큰 부상이 돼요. 상대방에 대한 예기치 않은 움직임에 대한 고정 라인이 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움직임에서도 지금 니디핑, 이렇게 다리가 말리는 상황이죠. 니디핑 자체가 반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다리가 여기서 고정해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방 라인부터 해서 압박이 가해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무릎 라인이 다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본인이 골반을 고정하는 건 괜찮지만 다리가 넘어가서 휘감은 상태로 다리를 잡아두는 건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앵클락이라는 부분에 대한 기술과 다리가 넘어가는 니디핑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렸고요. 초급자분들은 기본적인 하체 관절기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를 하고 스파링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파링 시의 반칙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해서 안전한 주짓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반칙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봤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어떤 게 들어가나요? 다음은 스파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스파링할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게 목적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임하는 자세도. 그렇죠. 스파링 시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좀 복합적으로 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마이드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